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것이 특수경매 입문이다. 이게 두 번째 시간인데, 먼저 번에는 태풍이 오는 날이 돼가지고, 그때 한번 쉬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강의를 들으신 분에게 이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것을 그동안 한 20년 동안 제가 특수경매를 강의를 했던 그 오래됐던 자료가 했던 자료를 내가 한 20여 개를 지금 출연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교재를 지금 처음으로 만들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아직 강의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조절이나 뭐 이런 거가 막 좀 잘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이달, 그러니까 말일 지나서 9월 1일 날 하고 2일 날 공개 강의를 하는 거, 9월달 첫 주 화요일서부터 여기 이 강의 행거를 가지고 교재를 한번 강의 해보고 편집을 새로 할 거예요. 새로 해가지고 지금 책을 만들어 가지고 정식으로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원고 갖고 강의를 하는 거고, 지금 편집을 하는데, 그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출판사에다가 넘겼는데, 출판사에다가 일반적인 그 서점에서 팔지 아직 모르겠어 갖고 제가 50권만 주문을 했어.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왜 책임 작잖아요. 작지 않고 A4 용지 그대로 원고대로 크게 보게끔 해갖고 50권을 주문을 해가지고 그 50권 가지고 9월 달에 한번 강의를 해볼 거예요. 강의를 해보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해보고 수정도 하고 고칠 게 있고, 보충할 건 보충해갖고 이제 정식으로 아마 이번 올 한 10월, 11월을 넘어가야지 일반 서점에서 팔 수 있는 책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만들어서 제일 처음 강의하는 거니까 조금 좀 이렇게 강의 듣기가 좀 불편하고, 지금 내가 더듬거리더라도 적당히 해보는 거니까 그냥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지분 경매는 제일 먼저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은 거기 건물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한테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지분 경매에서 거기 지분권자가 사지 않는다 그러면 두 번째 좋을 수 있는 것은 현물로 분할해도 좋을 수가 있어요. 현물로 분할한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가 그러니까 지분권자가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사지도 않는다 그러고 현물 분할도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거를 다시 팔아야 되고 하는 것이, 뭘로 팔아야 되냐면 경매로 팔아야 되거든. 그러면 경매로 다시 팔고 집어넣고 배당받을 때까지 낙찰을 받아서 새로 경매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가격 자체가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 낙찰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지분 경매인데 경매로 다시 팔아야 된다고 할 때는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분 경매는 그런 면을 먼저 살피고 나서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 상당히 제가 이거 추천한 것은 한 7, 8년 전에 추천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안성시 양성면에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529분에 261 해가지고 3명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데, 똑같이 않고 우리가 조금 그 3분의 1보다는 지금 지분이 많죠. 5분의 2 정도쯤 되는 지분으로 낙찰받은 겁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겠으면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활처럼 생긴 거 있죠? 여기 한 필지, 그 다음에 요게 한 필지,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한 필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현황은 여기 이렇게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지만은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죠? 마을 안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도는 없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약 5분의 2 정도의 지분을 낙찰을 받고 그리고 이제 협상을 하게끔 된 겁니다. 제가 낙찰을 받고 제일 먼저 주인이 누구 한 사람이 있어서 여기 보면은 보게끔 되면 김민누구가 김민밌고 이종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낙찰 받은 거에 보면은 여기는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라 그러면 좀 동네에서 이렇게 인척 좀 되시는 분 같은데 한 분은 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이고 조금 덜 드신 분인데 제가 여기에 요 번지수를 찾아갔어요. 먼저 만났더니 제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이게 3분의 1 땅을 지분으로 낙찰 받으신데 지분권자 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러더라고.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가 주인은 아니고 지금 이게 형님 이름으로 돼 있다든가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나머지 또 한 분은 동네 사람인데 이게 경매로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경매로 나온 사람 거를 살려고 같이 애를 썼었는데 몇 번 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팔지 않더니 이렇게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낙찰받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이게 세 필지인데 그냥 현물로 해서 나눠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물로 나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현물로 어떻게 나눠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지분 한번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두 분이 합쳐봐야 252가 되죠. 우리가 지금 낙찰받은 게 261이죠. 그럼 우리 지분하고 거의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자기가 둘이서 요 필지를 갖고 나머지 이 필지하고 이 활처럼 생긴 거하고는 우리 보고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대편은 이 활처럼 생긴 거하고 요 네모 반듯한 거를 우리가 갖고 자기는 건물이 이렇게 넘어가 있고 이렇게 된 걸 자기네 둘이서 이걸 갖겠다. 제안을 한 거예요, 제한테나. 이렇게 해서 현물로 분할을 하십시다. 여기 땅에는 지금 보면은 집이 불이 났었는지 지붕도 거의 없이 이게 벽하고 일부 지붕 남아있는 그런 건물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땅을 한번 보십시다. 집을 259분에 지분에 260이 이렇게 지분으로 나왔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세 필지인데 현황은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보고 가지라는 가운데 필지가 이렇게 집이 있긴 있는데 집이 지금 풀이 많이 나고 그랬는데 끄슬린 자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불이 나갖고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거는 도로는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지적동 도로가 오면 현황 도로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넘겨진 이렇게 넓은 집이 이렇게 집이 있는데 자기네는 이쪽으로 갔고 우리는 이쪽을 가지라. 그럼 우리 사장님 같으면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어떻게 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땅은 쉽게 팔 수 있겠죠. 이 땅도 제가 보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건물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사야 되겠고 이건
제3자한테 쉽게 팔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팔아요, 못 팔아요? 제일 중요한 특수 경매나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을 고르지 말고 팔리는 부동산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이 활같이 생긴 부동산 팔 것 같아요, 못 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렇게 한 필지였다가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다 집을 지면서 난 여기 필요 없으니까 요만큼만 내가 가져갈 테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한 필지에다 남이란 집을 지었다가 요 필요한 것만 사겠다 해갖고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잘라줘서 이렇게 쪼가리 땅이 남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이게 같은 사람 땅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집진 사람이 이 집진 사람은 사갔기 때문에 팔고 나머지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판단에 이게 맞는데 이 땅은 여기 도로를 해서 일루 도로로 들어가는 게 입구를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진입도로를 만들려면 여기밖에 없겠죠.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로 지금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 농사를 지러 다녀요. 여기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살겠지만 이 땅을 안 살겠지만 이 사람이 이 땅을 산다 그러면 도로가 만들어지는 땅이죠. 만약에 제가 이 땅을 사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이번에 합의해서 샀지 않습니까? 사갖고 이 땅 주인 보고 우리 땅 사갖고 여기 진입도로를 만들라 그러면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쪼가리 땅이다 보니까 못 쓸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사면 자기 땅하고 합쳐지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이거 보고 이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다투지 않으면 경매로 다 팔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지분권자들이 자기가 다 사겠다면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지분권자들이 서로 사지 않고 현물을 분할하든지 아니면 경매로 팔아서 분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와 이거를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별로 손해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랬습니다. 제가 차집을 갔다 그렇게 했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그럼 좋다. 나머지 지분권자를 난 잘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 거기서 이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금 또 한 사람 남은 사람은 자기 형 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 땅은 아니지만 자기 형 되는 사람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를 다 전해줄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 자기가 그 형을 대신해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한 거니까 난 좋다 그랬더니 그럼 좋다. 그렇게 됐어. 일래. 그럼 나도 활같이 생겨갖고 옆에 땅을 내가 가질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의하는 걸로 해서 당신이 그 나머지 지분권자한테다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땅 주인이 보면 두 명이 보면 하나는 사람은 김민누구가 하나는 김인누구잖아요. 요게 형이라는 사람 거고 근데 거기 형 동생이니까 여기 217번지에 사는 사람은 이 땅 주인의 동생인 거고 이 사람은 이제 동네 다른 사람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도 가서 우리가 그렇게 합의한 거를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는 저는 못합니다. 여기 김민두라는 사람이 도대체 저하고는 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합의할 테니까 이것도 가서 나보고 가서 같이 합의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합의한다 그러면 자기는 오케이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사람 집을 또 찾아갔어요. 여기 보면 217번지고 233번지잖아요. 233번지 또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갔더니 그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간 김에 어떻게 만나야 되겠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낮에 갔었기 때문에 낮에 사람들이 어디가 있죠? 노인정에 가 있죠. 제가 노인정 간 적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김누구 인누구 이름을 알아가지고 노인정에 가갖고 노인정에 가서 제가 김민 누구누구를 찾아온 사람인데 혹시 거기 가족 되시는 분 있습니까? 했더니 여자가 너무 깜짝 놀라면서 내가 그 사람 안 사람인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노인정에서 나오면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3분의 1을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이거를 서로 협상을 해서 이거를 나누려고 하니까 한번 그분하고 내가 만나서 남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으니까 지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지금 나가고 안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화번호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여자분이 전화번호를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냐고 이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있던 이 지분을 낙찰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 말씀이 뭐 때문에 그러냐길래 이거를 우리가 협상을 해서 같이 이렇게 분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장에 그분이 전화로 아니 그 땅을 어떤 식으로 협상해서 어떻게 나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아까 활같이 생긴 땅을 상당히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활같이 생긴 땅을 갖지 않고 앞에 땅을 갖겠다고 했으면 협상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활같이 생긴 땅을 내가 갖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내가 그냥 전화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거를 어떻게 협상을 해서 어떻게 자른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자 그러면 항상 말이 안 되면 뭘로 해야 되죠? 말로 안 되면 뭘로 해요? 제가 그 예전에는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고 얘기를 하다가 안 되면 소장을 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낙찰을 받으면은 절대 협상을 하자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찾아가서 뭘 어떻게 하자고 제안을 하면 안 돼. 사겠다, 팔겠다, 뭐 같이 나누자. 절대 제안하지도 않고 앉지도 말아야 돼. 하지 않고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제가 지분으로 낙찰 받은 사람인데 혹시 무슨 생각이 있나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러 왔어요. 나중에 서로 연락처는 알아야 되니까 제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연락처 하나만 주십시오 해갖고 딱 얘기만 하고 오면 됩니다.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이고 열흘 기다리잖아요.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안 오잖아요. 안 오면은 그 사람은 대화로 합의를 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소장을 집어넣고 나면은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소장을 제가 집어넣잖아요. 그럼 소장을 집어넣었을 때 소장이 오면 자기가 그냥 고민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소장을 받은 걸 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서 법에 제일 가까이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법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가서 소장을 가져가서 의논을 해요. 그럼 우리는 봤을 때 우리가 소장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유리하고 상대편이 불리할 때 우리는 낙찰을 받는 거거든.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한번 그러면 그 이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3분의 1인가를 우리가 지분으로 낙찰받았어요. 낙찰 받으러 가갖고 우리 수강생이 먼저 가서 한번 전화번호만 주고 오라 그랬어요. 그 전화번호를 주러 갔더니 전화번호를 주고 받고 났더니 곧 나한테 강의로 와갖고 교수님 보세요 하고 나가 핸드폰 보내주는데 핸드폰에 한 10줄이 전부 다 욕이야. 그래 네가 받아서 어떻게 했다 얼마나 잘 먹고 살다가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막 난리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나올 그러게 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나설 테니까 하고 내가 유종수 법무사 시켜서 소장을 집어넣거든요. 소장을 집어넣더니 그 여자가 소장을 받아놓고 다 파서 나누자. 다 파서 나누자고 소장을 집어넣더니 그때서야 그 소장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봤나 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 아이고 경매꾼한테 잘못 걸리셨군요. 지원 받아갖고 이거 다 파서 나누자 그러면요. 이거 다 파서 나누면 이제 거기 살지도 못하고 나가야 돼요. 얼마에 팔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나한테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 협상을 할 때 나한테 전화로 그냥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전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시집 올 때부터 그 집에서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올케가 같이 저기 지분을 같이 갖고 있다가 그것이 경매가 나왔던 거거든. 내가 걔 버릇 고쳐주려고 했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내가 내 발등 찍었다고. 그때부터 손장에 집어넣자마자 그 받자마자 전화로 통사정하는 거야. 나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장을 집어넣더니 그걸 가지고 알아봤더니 누군가가 그렇게 고치는 거야. 아이고 당신 경매꾼한테 잘못 걸렸습니다. 이제 이건 당신 저 사람이 돈 달래는 돈 줘야 되고 안 주면은 다 팔아서 나누자 그러면 당신 이제 거기서 살지 못하고 나가야 된다. 이게 그 사람으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그렇게 전화를 갖고 상대했는데 대부분이 내 얘기대로 소장을 집어넣으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딱 알게끔 되면은 그때부터는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뭐 하지 말라? 협상하려고 그러지 말라. 그리고 뭐가 해? 연락처만 주고 오는 거야. 그러면 연락처만 주고 와야지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협상을 하겠다 그러지 협상을 하려고 해도 이 전화번호 모르게 협상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먼저 그냥 전화번호만 주고 오는 거예요. 전화번호 딱 주고 오면은 같이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보면 내가 이것도 소장을 먼저 집어넣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전화 온 게 우리 왜 제주도에 그 협재리에 이제 땅을 사는 곳인데 거기에 제주시로 돼 있고 포장이 돼 있는데 지목이 그대로 이면으로 돼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도로로 지정해달라고 소장을 낸 거예요. 소장을 냈는데 그 22일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이제 기일이 잡혔는데 상대편에서 답변이 그 변호사가 답변을 냈는데 우리가 부작위 소송으로 했단 말이에요. 왜 이거를 제주도 땅이고 제주도에서 포장했는고 했는데 왜 도로로 지정을 안 했느냐. 이건 부작위 소송이다. 부작위로 너희들 잘못하지 않냐고 소장을 냈는데 그때서 답변이 뭐냐면은 부작위 소송이라는 거는 니네들이 뭘 했을 때에 잘못해줬을 때 안 해줬을 때에 공무원이 이렇게 잘못 안 해줬으니까 똑바로 하라는 게 부작위 소송인데 너희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 않느냐.
도로를 만들라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근데 무슨 부작위 소송이냐. 이렇게 지금 답변이 오다 보니까 우리 변호사도 내일 모레인데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도로 지정 공고를 해달라고 도로 지정 신청을 한번 해보겠다. 신청하고 도로 지정 안 해주면 거기에 대한 부작위 소송을 하자. 지금 그런 식으로 이끌어 나보자고 저한테 다 지금 와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지금 그 다음 달에 그 앞에 맹지도 우리가 낙찰 받으면 이게 한 10몇억짜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3억에 낙찰 받고 4억에 낙찰 받고 한 15억짜리 지금 우리가 한 7억에 낙찰 받고 도로로만 만들면 금방 15억짜리가 되다 보니까 조금 중요한 거고 우리 공투를 같이 한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지금 이 강의 시간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전화를 좀 받아서 변호사하고 같이 의논을 한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서류로 소장을 낸 겁니다. 자, 소장을 냈는데 여기 보면 김민기 지분, 김민기 지분을 다 같이 우리가 팔아서 그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합의한 대로 잡으십시오. 보면 아까 지금 얘기했던 대로 보면 317, 218-3, 218-11은 원고의 단독 소유로 우리가 이게 두 필지는 갖고 218-12는 김민기를 둘이서 이거를 갖는 걸로 우리는 하자. 이런 식으로 소장을 낸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3명 중에서 우리는 2명은 합의를 했고 1명이 지금 합의를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자고 소장을 낸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장을 낸다니까 그 이장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좋습니다. 한 거고. 이렇게 해서 소장을 내서 우리 이제 보면 이제 이 현물로 분할하는 게 확정이 된 게 1번지의 토지는 활 모양으로 별 쓸모가 없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존재 하나 3번 토지는 낮은 상태로 있다. 우리를 보면 3번 토지는 낮은 상태로 제일 좋고 2번 토지는 무허가 건물이 아까 짓다만 그러니까 불이 나서 잔만 남은 무허가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1번은 활 모양으로 쓸모가 없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쪽으로 우리가 갖고 그쪽으로 너희들이 가지라고 하니까 누가 봐도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소장을 넣었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그 재판 날짜에 그 2명이 다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3명을 놓고 판사님한테다가 이런 식으로 분할하다가 이 2필지는 이 사람이 갖고 이 2필지는 이 한 필지는 당신네 둘이 갖는 걸로 했는데 오케이 하느냐 했더니 세 사람 다 놓고 이걸 가지고 판사님이 당신이 이렇게 하자는데 괜찮습니까? 물어보는 나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지 원고 예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분한테다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 합의합니까? 또 물어보니까 그 둘째 사람도 예 합의합니다. 했더니 나머지 3명 사람들도 당신 합의합니까? 했더니
그 사람도 뭐 그렇게 해야죠.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럼 그대로 판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분할을 가지고 처음부터 뭐 조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합의해서 분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판사님이 그냥 당사자들한테 확인해보고 오케이 하니까 그대로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결 내려준 거 가지고 등기 이전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한 건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받아서 분할한 것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 건물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건물이 있는데 측량을 해봤더니 그 건물이 옆에 땅을 침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땅에서 침범한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철거하고 나가라고 소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유튜브 본 수강생이 유튜브 본 사람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길래 내가 항공사진을 봤더니 한 30몇 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그 침범해서 집이 지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측량이 좀 잘 하지 않고 짓다 보니까 옆에 땅을 침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앞에 유지로 돼 있고 그 충청북도 시유지로 돼 있고 유지로 돼 있고 그 유지가 포장이 되는 현황도로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차지하게끔 되면은 이 땅이 맹지에서 해지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한테, 지금 우리 변호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내가 소장을 의뢰를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공짜로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도로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집이 있는데 이쪽, 이 집 있는 쪽을 가져오면은 우리가 도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있는 것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가져와야 되겠는데 내가 변호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일단은 40년이 넘었으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취득시효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은 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 건물이 넘어간 것만큼만은 측량을 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이제 소장은 그렇게 내놓고 재판장에 가서는 뭐 좀 그렇다 그러면 취득시효가 좀 판사님한테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감정에 의해서 그럼 섞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전을 그렇게 펴라. 이렇게 얘기해갖고 우리의 취득시효로 땅을 내놔라 하고 거꾸로 철거하고 나가라고 소장에 들어온 거를 반대로 취득시효로 그 땅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장을 다시 내놨어요. 반대로. 그렇게 해놓고 판사님한테 가가고는 상대편 변호사도 왔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넘어온 것만큼 우리가 그냥 사게끔 하자 그랬더니 상대편 변호사도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잘라서 이렇게 얘기해서 판결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럼 당연히 이길 줄 알았고 자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자르는데 이번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현황도로는 있는데 그게 충주시 땅인데 유지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유지. 원래는 유지가 아니고 국어나 이런 하천 부지 이런 거게 현황도로고 그 지방자치 땅 때는 그 도로를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지적과에 갔더니 지적과에서는 건물이 있는 땅을 잘라서 도로가 없이 자르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부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못 잘라주겠다.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 사건을 가지고 제가 그것이 충주시 거고 도로로 인정되고 했다는 걸 가지고 내가 한 3-4개월, 4-5개월 걸려가지고 이번에 지금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라주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판결문이 있어도 무조건 잘라주진 않는다. 그렇지만 여기는 그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자르라고 판결문 되니까 판결문 가지고 그러니까
자르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 갖고 그냥 어떻게 한다? 등기 이전만 하는 거죠. 그렇게 나누어가지고. 지분을 같이 갖고 있던 것이 세 필지가 3명으로 지분을 갖고 있던 것이 등기소에 가져갔더니 등기소에서 2필지는 우리 이름, 단독 이름으로 나머지 1필지는 2사람 이름으로 판결문을 제출하고 받고 그 다음에 활모양 같은 사람은 그 뒷사람하고 협정을 해서 팔고 그 앞에 사람은 앞에 땅은 공시지한테 내놔가지고 팔고 이렇게 해서 팔고 빠져나왔던 겁니다. 얼핏 보면은 그 활모양 같은 땅을 우리가 갖고 오니까 상당히 불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팔 수 있느냐 문제를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게 활모양 같이 못생겼지만은 진입도를 쓰기 위해서는 그 뒷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낙찰을 받고 협정을 하고 팔고 빠져나왔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할 것 없이 답변서 낼 것도 없이 날짜 잡혀서 그냥 바로바로 물어보고 예 합의합니다. 합의합니다. 그 자리에서 판결 내려주더라고요. 여덟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이제 지금 8번째 물건하고 9번째 물건이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인과 협상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경매로 해서 다시 팔게끔 됐는데 이 경매로 다시 팔게 됐을 때는 상당히 경제적인 손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경매로 팔아도 거의 감정가의 80%까지는 받게끔 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가 아닌 물건을 지분으로 사서 현재 있는 주인이 다시 사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실패한 경매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 사건이에요, 보면.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오누구, 오복눈이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은 (7분의 2, 3) 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모친 같고 여기 오 갑순이는 딸 같고 이거는 아들 같아요. 이게 상속을 받아서 이렇게 셋이 같이 갖고 있던 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에 집이 순천인가에 있는데 시내 가운데 있었어요. 보면 이종 일반적 시내 아주 중심가고 그 집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시내 중심가고 상당히 좋은데 제가 가서 낙찰을 받고 나서 배를 낮에 가서 그런지 배를 누르고 한번 만나고 연락처를 주고 받으려고 했는데 2번이나 갔을 때 둘 다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써붙여놓고도 오거든요.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안 오다 보니까 협상의 의지가 없나 보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소장을 넣은 겁니다.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요. 이렇게 도로변이 있고 골목이 오고 골목 끝에 왼쪽에 있는 집입니다. 이렇게 골목에 왼쪽에 있는 집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이렇게 큰 대로변이 옆에 있는 이렇게 하나 골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내 상당히 중심가예요. 위치도 보고 다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집이 있고 요쪽 집입니다. 보면 이 당시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 청구도 하면서 그 공유를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실수를 해갖고 지료 청구를 하지 않고 공유물 분할 소송만 했던 거예요. 공유물 분할 소송을 이렇게 청구 취지를 냈더니 답변서가 왔어요. 상대편이 답변을 냈는데 답변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딸이 있고 엄마가 있는데 나는 딸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들하고 엄마가 여기 이 집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살고 있었는데 만나지는 못했는데 저녁에는 있었는 모양이에요. 보면 총답은 바로 돼가지고 답변서를 넣는데 답변을 이렇게 냈어요. 보면 여기 감정 가격이 한 8천만 원 정도를 했는데 전부 다가 여기 답변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이제 엄마가 개판장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지금 집세 가격으로 매각해서 자기 아들 7분의 2, 2천만 원 주고 자기 엄마 7분의 2 자기한테는 3천만 원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낸 거예요. 참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은 판사님들은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뜻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봤을 때는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현물로 팔아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팔아갖고 그냥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다시 사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하겠다는 거 아니고 그냥 좋다 지분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팔아가지고 너 네 2천만 원 가져가고 나 저기 2천만 원 주고 3천만 원 주고 그 아들한테 2천만 원 줘라 이렇게 답변을 내니까 판사님이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무슨 한번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재판부에 오라고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판사님이 이렇게 판결을 했어. 하해 권고 결정사항. 피고들은 인권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제1항의 부동산 매매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조한다. 그래갖고 거기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매매대학으로 공유물질을 나누기로 가지기로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공인중개사에 가서 같이 내놓고 매매해라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경우에 내가 거기 갔을 때에 만났는데 우리 먼저 번에 인천에 있는 거를 낙찰을 받아서 2분의 1 낙찰을 받아서 갔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료를 내고 아니면 경매로 다 파서 나누자고 합시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경매로 나오면 싸게 팔리니까 그냥 나하고 같이 가서 공인중개사한테 내놓고 팔읍시다. 얘기를 하니까 그럼 좋다. 그럼 나하고 같이 가서 내놓읍시다. 만약에 경우에 여기도 우리가 가서 있을 때든지 아니면 연락을 해서 아니면 조정에 나오게끔 해서 만나서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재판장에 나오지도 않고 전화번호 적어놨는데 전화하지도 않고 그냥 재판장에다가 그냥 이렇게 나눠서 했더니 판사님이 이렇게 임금 부동산에다가 내놔서 같이 팔아라. 이러다 보니까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아니 내가 혼자서 갈 수도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상대편들이 여기에 응하지도 않기 때문에 같이 가서 공인중개사에 만들어서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고 답변을 냈더니 이 화해 조정 결정은 어떻게 된다? 2주 이내에, 그러니까 화해 공고 결정에서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그거 없었던 일이 되는 거고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했더니 그건 없는 걸로 하고 공인 분할을 어떻게 하다? 다 팔아라 하고 다시 판결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판결을 받아서 경물을 다 내놓고 팔았더니 감정가는 8,100만 원인데 낙찰은 4,500원에 됐다 보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죠. 이것도 이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인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조정으로 나오라고 해갖고, 조정 기일을 잡았든지 아니면 첫 재판 기일을 결정해서, 다른 판사님들은 다 보면 이렇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은 난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원고 누구 나오셨습니까? 예. 피고 누구 나오셨습니까? 예. 나오면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 안 하면 대부분 조정으로 하는데 몇 월 며칠 날 조정 시간 괜찮습니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조정으로 하려는데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피고도 그날 조정으로 하는데 나올 수 있습니까? 예,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은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으로 넘기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저렇게 답변서를 냈더니 막바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은 소송을 냈는데도 상대편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끝났던 그런 사건인데 참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보면. 마음이 아픈데 이거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다음번 사례요. 정말 마음이 아픈 사례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물건을 고르는데 권리 분석에 있어서 제가 조금 실수를 한 물건으로 봅니다. 9번째 물건인데 2016 타격인데 63분의 9인데 지분권자가 한 10명이 돼요. 10명이 되는데 그 서산시에 있는 부성면에 있는 인삼밭이고 인삼밭으로 쓰고 있고 하나만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해가지고 경매가 진행돼서 63대 9 낙찰을 받았는데 저는 내가 권리 분석을 잘못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93분의 6이 300평이죠. 그러면 전체 땅 평수가 한 2천 몇백 평 되는데 그 2천 몇백 평 되는 땅에 전부 다가 인삼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삼을 심어놓은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면 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협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삼 농사를 짓는 이 사람은 반드시 협작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떨어져 70% 떨어진 거를 들어간 거예요, 낙찰. 입찰이 돼서 이게 뭐야? 5,700에 낙찰을 받은 거 아니에요. 두 번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한 번 떨어져서 낙찰을 받아서 당연히 협작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지 않고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 보고 가서 먼저 거기 농사 짓는 사람 만나보고 연락처 좀 주고 와라.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뭘 어떻게 낙찰 받았으면 뭐 소송으로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봤더니 이 사람이 나이가 드셔갖고 이 산삼밭을 농사를 짓는 걸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다 빌려줬고 자기 이 집에서 그냥 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삼밭에 대해서는 아무 미련이 없다 보니까 그냥 몸도 아프고 나이도 먹었고 이렇게 나와서 낙찰 받았다고 집은 알아서 알아서 마음대로 해. 소송하든지 마음대로 해. 그리고 아예 주인 것을 포기하지 않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땅은 넓죠. 이 땅이 이렇게 넓은 것 중에 여기 이만큼이 주택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삼밭입니다. 이만큼.
주택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인상밭입니다, 전부 다. 공유물 분할 소송에다가, 이게 이제 제가 보면 조금, 소장도 실수를 했는데, 건물도 철거를 해라.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은 철거해라.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건축물 과정에 있는 집이 있고, 그 옆에 창고나 뭐 이런 걸 많이 지어놨으니까, 무허가 건물은 철거해라. 그 다음에, 지분은 다 팔아서 나누자. 다 팔아서 나눌 때, 그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철거해라. 이렇게 소장을 냈는데, 이 판사님도 판결을 내리는 것이 그 판사님 성품에 따라서 다 다르더구만. 자, 이렇게 보면 크게 나누면 이겁니다. 제가 지료 청구를 했잖아요. 철거와 지료 청구를 했잖아요. 근데 상대편에서 무답변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무조건 나오지 않으면 철거와 지료 소송했던 걸 원하는 대로 그대로 판결을 내려주는 판사님이 계세요. 보면 내가 철거와 지료 소송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편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무대표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 것은 그대로 판결을 내려주는데 왜? 답변을 안 했으니까. 제가 지료 청구를 했잖아요. 지료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뭐 요새 감정가가 얼마고 뭐 보면 금리가 뭐 5%니까 5%에 의해서 얼마다 이렇게 신청했다 보니까 어떤 게 상대편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7% 집어넣었더니 7% 그대로 10% 나니까 10% 그대로 판결을 내리신 판사님이 계신 반면에 어떤 판사님은 철거를 하라는 거는 내가 판결을 내려주겠지만은 다 팔아서 나누자는 것도 판결을 내려주겠지만은 지료 신청한 것은 지료에 대한 감정을 해라. 그래야지 해준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판사님은 그것보다 더 정통파야. 아주 애편, 아주 원칙대로 그러니까 지료 철거 소송을 하면 지금 이 판사님 하는 것이 가장 원칙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많은 수십 번의 소송을 했는데 이 판사님처럼 했던 적이 없어요. 이게 아주 F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소장을 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장을 내니까 판사님이 뭐라고 답변을 얘기를 하셨냐면은 성명준비명령이라는 걸 내렸습니다. 성명준비를 원고에만 할 때도 있고 피고에만 할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 판사님이 이 소장 들어가자마자 원고와 피고에게 전부 다 성문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뭐라고 내렸나? 원고 성명사항. 우리가 지금 다 파서 나누고 지료를 달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은 철거해달라고 얘기했죠. 한 것이 뭐냐면 분할이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왜 다 파서 돈으로 나눠야 된다는 것을 입증하십시오. 그걸 입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원고 우리가 이게 소송을 내니까 그거 입증해야지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건물들이 소지하는 토지 지번을 특정하여 청구 취지를 정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유지할 의사라면 차여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십시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건물이 있는 건축물 과정에 있는데 우리도 건물 지분으로 낙찰 받았잖아요 같이. 그런데 우리가 하라는 얘기는 무허가 건물 있는 거를 철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지적해야 돼. 네가 철거하라는 건물을 지정해라 이건데 위치를 지정해라 이겁니다. 위치 지정해라. 그 다음에 네가 그런 건물이 있고 사용하고 있는 거를 지련을 청구한다 그러면 정식으로 지적감정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송을 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대편이 답변을 안 할 때는 판사님이 그냥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데 답변을 안 했을 때는 답변을 하면 답변한 거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데 무대응이라고 하더라도 판사님이 무대응이면 그냥 원하는 대로 판결 내려준 적이 있고 무대응인 경우라도 지료에 대한 것은 지료 감정을 따로 해서 그 감정 나온 거 갖고 판결을 해주는 판사님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원고하고 피고에다가 다 성명 준비시킨 건 또 처음이에요, 보면. 자, 이거 지금 현재는 원고한테다가 성명 준비했죠? 피고한테 성명한 거 보십시오. 피고들은 소장을 송달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바라는 공유물의 방법을 밝히시고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 밝히십시오. 그러니까 원고 지분을 살 마음이 있느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가를 피고들도 밝혀라. 그 다음에 저 보십시오. 또 하나 이거 보면 우리가 건물을 지금 철거하고 나가고 이제 지도를 내놓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축물을 신축한 시기와 건물의 소유자, 현재 이용 상태 등에 대하여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실질적으로 누가 지금 어디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밝혀야지 되지 않냐. 이렇게 성명 준비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명 준비를 이걸 받고 야 이거 참 문제가 좀 어렵겠구나 했더니 이 성명 준비에 대한 것은 우리도 답변을 냈고 상대편도 답변을 냈는데 상대편이 아주 답변을 쉽게 내는 바람에 쉽게 끝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성명 준비에 답변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답변서 낸 걸 이제 보시겠습니다. 성명 준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대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판사님이 얘기하신 성명 준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고의 준비 서면 성명 준비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성명 준비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왜 현물 분할을 하지 않고 왜 다 합해서 현금 분할을 하는지를 아까 입증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저희가 됐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뭐냐면 피고들이 자신의 지분을 원고가 매수하려 하나 비오고서는 이 사건 토지가 건물이 존재한 부분을 제외한 전부가 인삼밭으로 이용되고 있어 취득할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삼밭으로 쓰고 있는 이 농지는 우리는 현물로 분할해서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 갖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게 이제 우리 답변 이유가 하나고 원래는 보면은 상대편이 현물 분할을 하자고 끝까지 갔으면은 우리가 인삼밭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물 분할을 안 된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그렇지만 하여튼 답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들이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으나 피고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은 현물 분할은 무산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물로 분할하는 방법은 이제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답변 낸 겁니다.
피고들의 성명 준비입니다. 우리 청구 취지 및 청구 본인 변호사는 치료 감정을 하고 검정에 대해서 이제 보면 공해서 치료 감정에 의해서 이걸 바꾼 겁니다. 청구 취지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치료 감정 가격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료 감정에 의한 것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이게 피고들이 성명 준비에 대해서 답변된 건데 이것 때문에 간단히 끝난 겁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고들이 낸 겁니다. 첨부로 부동산 표지에 있는 땅은 피고 누구누구의 할머니 소유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사망하시고 자동으로 상속되어 지분을 소유하던 중 할머니의 자녀 누구 사정으로 일부 지분이 경매 처분되어 현재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 기간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제 피고들이 답변한 거 보면 오대성 외 3명은 이 사건으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현재 주인으로 하고 있는 그 형제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이 같아요. 다시 말하면 총 10명인데 10명 중에서 우리가 한 명 낙찰받았지 않습니까? 낙찰받은데 여기에 답변서를 낸 사람은 4명이에요. 그러니까 4명들끼리 같은 이쪽의 형제들끼리는 답변서를 냈고 나머지 5명은 답변서를 안 낸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4명들만 답변서를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배다른 형제들이 거기 중에 한 명이 거기서 쓰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고 있고 세금 나오면 세금은 내야 되고 모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동안 지분을 갖고 있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만 받지 한 번도 자기를 도움 될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여 최종 협의한 바 5대성 외 3명은 그러니까 4명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상권과 관련된 부분을 전량 처분하여 현금 분할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지분권자 10명 중에서 1명은 우리가 얘기했고 나머지 4명도 그런다? 다 팔아서 나누자고 성문명령에 의해서 답변하라 했더니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바로 그럼 어떻게 하나? 그러면 다 팔아서 나눠라. 결국은 판결을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게 하면 되는데 인삼은 보통 몇 년 걸리죠? 인삼이 몇 년 걸리죠? 짧으면 5년, 길면 7년이죠. 그러면 인삼밭을 내가 사도 인삼밭을 내놓으라고 해 못해. 그러다 보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는데도 우리는 70%까지 떨어졌을 텐데 49%까지 떨어져서 팔리게. 기분으로 봤을 때보다도 전부 다를 파는 게 더 가격이 떨어진 거야. 한번 볼까요? 판결해가지고 다 팔아서 나누라고 판결이 났죠? 사 억짜리가 2억 5,20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47%의 낙찰을 받은 겁니다.
시간은 2년 끌고 현금으로 손해보고. 그러니까 또다시 얘기하는데 지분 매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다시 주인 노릇을 놓지 않으려면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경제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실수의 원인은 뭐가 실수의 원인이냐면은 이런 것이 입찰에 들어가고 이럴다 할 때는 반드시 현장 가서 주변의 사람에게 여기 주인이 지금 누가 살고 있고 어떻게 됐느냐를 내용을 알으면은 제가 이후부터는 가서 물어보거든요. 시골에 가서 물어보면 내가 몇 년간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노인네들이 뭐라고? 일로 앉아. 이제 노인네들이 심심하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 못하고 우리 젊은 사람이 가면은 앉아. 여기 이렇게 털어주면서 앉으라 그래. 그래서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 집에 말이야. 옛날 얘기하는 거죠. 그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야 하면서 그 집안에 한 40년 된 여성을 딱 얘기해주고 그래갖고 말이야 지금 어떻게 돼갖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됐고 걔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하고 얘기 들으면은 아 이것이 현재 주인 노릇을 한 사람에게 협상이 되겠다는 데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입찰에 들어갈 땐 반드시 옆에 이장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이 필수라고 봐야 돼요. 필수. 예전에도 이게 택지가 개발된 곳에 땅에 그 집을 똑같이 한 10채가 진 것 중에서 500만 원에 의해서 강제경매가 나온 거 있더라고요. 집도 다 좋더라고요. 차도 하나 있고, 트럭도 있고, 뭐 있고, 다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추천하고 내가 그때도 현장을 가서 다 보고도 물어보지 않았어. 이거 괜찮겠다 싶어.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고 딱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낙찰받고 가서 봤더니요. 그 집에 엄마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셋이서 사는데요. 엄마, 아들, 딸이 전부 다 IQ가 50 이하예요. 모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거기 누구 아는 한 사람이 그 차를 가지고 하루씩 와서 이렇게 돌봐주고 가야 되는데요. 그 왜 경매로 나온다 봤더니요. 그 아들이 모질라가지고 뭐 사인을 잘못해가지고요. 뭐 잠시에 뭘 속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지금 경매가 나온 거거든요. 내가 그때도 갔을 때도 아무리 귀찮았어도 옆집에 가서 한 번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교수님 이건 내가 그냥 입찰 보증금 띄고 말아야죠. 그러니까 잔금 내기 전에 가본 거야. 낙찰을 받고 가서 물어본 거야. 그래도 이건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런 사태가 전혀 생각지 못한 그 사람들이 저기 어디 살다가 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갖고 어떻게 도와줘갖고 그 집에서 이렇게 살게끔 돼 있는데요. 엄마가 아들 딸을 사는데 셋이 전부 다 지능이 이해합니다. 일반 사람하고 생활을 못할 지능이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차도 하나 있던데 그 차 있는 사람이요.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도와주고 가는 사람이래. 난 차가 멀쩡한 차가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지. 그리고 와서 한 번씩 도와주고 가는 사람들은 내가 저건데 꿈에도 몰랐대. 그래서 내가 항상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반드시 이런 거를 지분에 이런 걸 살 때 반드시 이장이나 주변 사람한테 가서 그 집에 대한 과거를 한번 누가 어떻게 된지를 정보를 듣고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것도 그거는 못해갖고 이렇게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이 지금 책을 쓴 거는 제가 한 20여 년 동안 특수경매 했던 거에서 특이했던 사례, 실수했던 사례 다 몰아가지고 전부 다를 우리가 특수경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만 제가 다 몰아가지고 책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놓고 지금 처음으로 이거 정리해놓고 강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다 뒤져는 거예요. 다 뒤졌고
특이했던 사례만 다 끄집어냈어요. 책을 만들어놓고 제가 처음 강의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제대로 맞을는지 모르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면서 하여튼 해보고 지금 같이 정리해서 한 50권 만들어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강의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보충을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으로 이제 출판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이거 만들어가고 제일 처음 강의한 거기 때문에 조금 좀 그렇게 설명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십시오. 자, 10분만 쉬었다 하십시오.